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히죠. 저는 남편과 결혼해 딸 둘을 낳았어요. 큰딸은 어릴 때부터 좀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면이 있었어요. 둘째는 반대로 욕심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었지만요. 그래도 두 딸 다 예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큰딸이 28배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였는데 첫인상도 괜찮고 딸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죠. 둘 다 맞벌이를 하면서 신혼생활도 나름 잘하는 것 같았어요. 딸이 가끔 전화해서 요리 방법도 물어보고 명절 때는 집에 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나서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첫 손녀라니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죠. 딸이 입덧이 심하다고 하길래 가끔 집에 가서 국도 끓여주고 반찬도 만들어뒀어요. 사위도 그때는 고맙다고 인사도 잘하고 그랬거든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어요. 딸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길래 거의 매일같이 갔죠. 아이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나 봐요. 딸이랑 의견이 안 맞기 시작한 게요. 딸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기저귀 가는 방법부터 우유 온도, 아이가 우는 이유까지 모든 걸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제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두 딸을 키워봤는데 말이죠. 그래도 딸이니까 참고 딸 말대로 해줬어요. 요즘 육아법이 옛날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복직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기도 하고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당분간은 저보고 봐달라고 했어요. 물론 봐줄 생각이었어요. 자식이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부모가 도와줘야죠. 딸이 미안해하면서 여유가 없어서 3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손녀를 돌볼 수 있다니 오히려 기뻤죠. 3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그냥 봐달라고 해도 해줄 일인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딸네 집에 갔어요. 딸 부부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 손녀 밥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둘이 출근하고 나면 손녀랑 놀아주고 산책도 나가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딸이 바쁘니까 이해할 만했죠. 그래서 제가 씻어뒀어요. 딸이 고맙다고 하길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나 봐요. 설거지를 한 번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번엔 빨래가 쌓여 있더라고요. 손녀 옷이랑 어른 옷이 섞여서 빨래통에 가득했어요. 아이 돌보면서 빨래까지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뒀어요. 딸이 퇴근하고 와서 힘들 텐데 하나라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청소도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하려고 해도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반찬까지. 손녀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집안일까지 하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60이 넘은 나이인데 말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딸 부부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니 몇 달 지나니까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서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 먹고 나서는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가 하는 거고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장모님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들어와서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가끔은 빨래 좀 돌려달라고 아예 대놓고 부탁까지 하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딸이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제가 좀 더 해주면 딸이 편할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도를 넘더라고요.
어느 날은 퇴근하고 온 딸이 내일 친구네 집에 가는데 반찬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육아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요. 아이 보면서 반찬까지 만들어 달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육아는 저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딸 부탁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어뒀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파출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딸 집에 가면 해야 할 일들이 메모지에 적혀 있기도 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부탁하고 냉장고 정리도 해달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화가 난 건 아이한테 뭔 일이라도 생기면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손녀가 감기라도 걸리면 제가 제대로 안 봤나 보다고 하고,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본 거냐고 따지고요. 그런 식으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장식장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순간 피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수건으로 눌러 지혈하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꿰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썹 위쪽이라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손녀가 아프다는데 제 마음도 같이 아픈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몇 바늘 꿰매고 며칠 후에 실밥 뽑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놀라서 기진맥진해서 집에 왔어요. 저녁 때 딸이 퇴근하고 와서 손녀 이마에 붙어 있는 거즈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서 애를 어떻게 본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놀다가 부딪혔다고 바로 병원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지만 한눈 판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다칠 때까지 뭘 했냐고 몰아세웠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제가 고의로 손녀를 다치게 한 것처럼 몰아세우더라고요. 흉터라도 남으면 어떡할 거냐면서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까지 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딸에게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냐고 물었더니 딸은 제가 실수한 거잖냐면서 왜 화를 내냐고 되받아쳤어요. 저는 매일 새벽부터 와서 애 보고 집안일까지 해주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매도하냐고 소리쳤어요. 딸이 잠깐 말을 멈췄지만 곧 다시 그래도 애가 다쳤는데 어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내가 애 본 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럼 네가 해봐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사위가 끼어들어서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라니 너희가 날 어떻게 부렸는지 모르냐고 되받아쳤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파출부처럼 부려먹으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더니 이제는 아이가 다친 것까지 제 탓으로 돌리다니요. 저는 너희는 나를 엄마로 보긴 하냐고 맨날 집안일 시키면서 파출부 취급하고 애 봐달라고 해서 이 나이 먹고 힘들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할 소리냐고 따졌어요.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이 아니라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됐다면서 이제 그만할 거라고 네 자식은 네가 키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딸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한숨을 쉬면서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애 본 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손녀 생각도 나고 딸 생각도 나고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오냐면서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를 매도해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와달라고 하다니요. 저는 안 간다며 네 자식은 네가 키우라고 했어요. 딸이 농담 아니냐면서 정말 출근해야 한다고 하길래 농담 아니라며 더 이상 안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하냐면서 일 그만두라고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딸은 제가 너무하다면서 그동안 30만 원씩 드렸다고 항변했어요. 30만 원 때문에 도와줬다고 생각하나 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 30만 원 가져가라며 나는 돈 때문에 손녀 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사위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잘못했다면서 다시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만 넘어가면 또 똑같아질 게 뻔했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둘째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일 그만뒀다면서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어서 아직도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자기가 키우는 게 맞다고 했어요. 둘째가 언니가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육아 우울증도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말을 들으니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딸이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2달 정도 지나서 큰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사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속 시원하냐면서 엄마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맨날 집에서 애나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저는 네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딸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공짜로 봐준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냐가 문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거의 6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가끔 둘째 딸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큰딸이 육아에 많이 지쳐 있다고 해요. 손녀도 보고 싶고 딸도 걱정되긴 하지만 쉽게 연락할 수가 없어요. 딸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거든요. 남편은 가끔 손녀도 보고 싶고 하니까 먼저 연락해보는 게 어떻냐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하거든요. 사실 제일 속상한 건 그동안 제가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딸은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불만을 그런 식으로 터뜨린다는 게 속상했어요. 3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 돈으로 제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이 돌보기, 설거지, 빨래, 청소, 반찬 만들기. 파출부를 불러도 그 돈으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딸은 30만 원 준다고 해서 저를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사위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예의라도 지켰는데 나중에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제가 차려준 밥 먹고 나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심지어는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아예 대놓고 일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하긴 딸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데 사위가 어떻게 저를 소중히 대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6개월을 견뎠는데 손녀가 다쳤을 때 딸이 보인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제 탓부터 하더라고요. 아이가 다친 건 정말 순간의 일이었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고의로 방치한 것처럼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처음부터 저를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나 싶어요. 엄마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뭔가 잘못되면 당연히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였겠죠. 요즘은 가끔 손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많이 컸을 텐데, 말도 늘었을 텐데.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요. 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둘째 딸이 가끔 중간에서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엄마도 먼저 연락해보라면서 언니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고집이 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을 너무 크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더니 요즘은 손녀 보고 싶다고 자꾸 말해요. 그냥 우리가 먼저 연락해보자면서 아이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딸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은 말이에요. 가끔 길에서 손녀 또래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려요. 우리 손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이 컸을까? 할머니 생각은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의 서러움과 분노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도 언젠가는 딸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딸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육아가 힘들어서 저한테 화를 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해준 일인지 깨달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릴 생각이에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딸이 먼저 와서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는 말이에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안 돼요. 도를 넘으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언젠가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정한 모녀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